이스라엘 혁명 부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병대들이 이제 중심으로 학살을 자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 중심으로 한 이게 주로 이란에서 지원받은 단체인데 사실 이제 그들에게 지원되는 게 수십억 달러 되거든요. 이란 내부가 그야말로 도처에서 이제 내란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시리아 행태의 내전도 있고. 네, 오늘 모신 분은 고려대학교 아시아 아프리카 개별협력센터 서상현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란 관련해서 아주 끔찍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란 시위대 총을 발포해서 지금 수천 명이 죽었다라고 뉴스는 나옵니다만 비공식적으로는 2만 명까지도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정확한 사망자 수는 사실 이제 이란 정권이 현재 인터넷을 차단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현재 수치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현재 노르웨이나 미국에 있는 이란 관련 인권 단체들의 그 통계에 의하면 약 지금 현재까지 6,800명 정도가 사망했고, 그렇지만 이제 비공식적인 집계를 통해 보면 약 2만 명 가까이가 사망했다 했거든요. 이는 이제 이란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시위와 관련한 사망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그 사망자 수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가 더 이상 시위대 잡힌 사람들도 처형하거나 더 이상 죽이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발표했다고 하는데, 또 이란 정부에서 바로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자신들이 다 상황이 다 이제 컨트롤하고 있다, 이제 다 시위는 안정화 가라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일부 테헤란 같은 데서는 특히 이제 테헤란이 수도이고 중요 집회 그 시위의 가장 중요 거점이다 보니까 그쪽에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나 민병대들을 많이 투입해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진정된 것 같지만 사실 지방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방에서는 여전히 지금 현재 시위가 발생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서로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는 진정된 이런 걸 또 국영 TV를 통해서 이제 보여줌으로써 다른 지역에도 이제 이런 확산을 좀 차단하려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고, 트럼프가 또 아침에 무력 사용한다 했는데 또 이제 갑작스럽게 또 이제 이란에서 지금 현재 사형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란 정부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협상을 위한 하나의 또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마 이런 말도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일본 또 이란의 또 강경한 또 이 집단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특히 이제 사법부 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바로 이제 그 교수행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어느 말이 진짜로 맞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란의 정치 구조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그 무슨 신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 따로 저쪽 따로 또 이란 혁명 수비대 또 따로,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슬람 1979년 이제 이슬람 혁명 성공 이후에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고, 종교 지도자 밑에 이제 행정, 사법, 입법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란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서 뽑고 있고,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들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있거든요. 그만큼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동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이런 국가로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출마하는 것도 종교 지도자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선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출마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미 이제 그 선거하기 전에 이미 이제 선별하는 그런 게 있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마자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궁극적인 그런 구조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그에 이제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목매이는 정권에 대해 출세를 이제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와 그 주변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충성해야 되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슬람 혁명 부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전적으로 이제 군대를 대신해서 종교 지도자를 갖다 호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 호위 부대 같은 거군요. 이게 이제 이란의 정식 군대가 아니라. 그렇죠. 예. 정규군보다 더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더
세력이 더 막강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 어떻게 군대가 자기 나라 국민을 저렇게 학살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군요. 그들에게는 국민보다는 그 종교 지도자 이쪽이 더 우선이겠군요. 그렇죠. 이 군대는 사실 지금 현재 군대가 직접 개입한 거는 거의 없고, 이스라엘 혁명 부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병대들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학살을 자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러한 시스템, 이 신정 체제, 이 시스템 자체가 부패를 만드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일단 왜 이 이란 시위대가 아주 그냥 이렇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열렬하게 전국적으로 시위가 시작이 됐는지 그 일단 원인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경제적인 문제죠. 특히 이제 물가 폭등. 뭐 연간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48%가 물가가 올라갔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3% 5% 몰라도 네. 못 살겠다는데 뭐 48%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사실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참담한 비참한 상황을 만드는 거고, 거기다가 또 환율이 사실은 지금 1달러당 145만 달러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2023년에 이제 테헤란을 방문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사실 환율이 좀 높았습니다. 한 46만 리알 정도. 그때 당시도 이제 커피숍에 먹으려면 사실 이제 100달러를 바꾸면은 막 굉장히 그 리알을 바꾸면 그 돈이 부피가 커서 자그마한 가방에 들고 다녀야 되는데 100달러. 지금은 예, 워낙 환율이 많이 올라가 가치가 이제 이렇게 리알의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 인터넷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커피 한 잔을 먹으려도 큰 돈 뭉치를 들고 다녀야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가장 큰 좌절을 맞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지금까지 하메네이 정부를 갖다가 떠받친 게 사실은 이제 중산층들이었거든요. 특히 중산층 중에서도 상인들, 특히 이제 테헤란에 있는 거대 상인들이 주로 이제 이 하메네이 정권을 떠받쳤는데, 지금 이제 이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팔면 팔수록 남는 것도 없고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이 정권에 대한 이제 반감의 표출로 이제 나서게 되면서 시위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자국의 국민들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아주 경계난 속에서 지금 보니까 헤즈볼라, 뭐 하마스 이런 외부 세력들, 이게 좀 소위 대리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게 만드는. 네네네. 여기에다 이제 막대한 지원을 쏟아부은 것이 또 불만의 하나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것도 큰 문제죠, 사실은. 사실은 이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 지금 현재 그 이슬람 그 종교 단체 그 정권들 같은 경우는 이 자기네들 혁명 사상을 갖다가 중동 다른 국가에 전파하는 게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주로 이제 지금 현재 시아파 벨트라고 하는 이라크, 시리아, 그다음에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이들 국가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혁명 가치를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라크도 그 후세인이 붕괴되면서 이란의 영향이 들어왔고, 시리아도 지금 현재 정권은 쫓겨났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이란의 영향력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레바논도 하마스를 헤즈볼라 중심으로 한, 이게 주로 이란에서 지원받은 단체인데, 이들도 이란의 영향력이 있으면서 그동안은 사실 이제 이 이란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이제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면은 사실 이제 그들에게 지원되는 게 수십억 달러 되거든요, 연간. 네. 그러다 보면 그 돈을 갖다 국민들에게 사용이 되는데, 국민들에게 사용보다는 자기네들의 혁명 가치 수출하는 데 더 집중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은 더 높아지고, 특히 이제 그 혁명 수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앞서 나가는 게 이슬람 혁명 부대거든요. 네. 그 이슬람 혁명 부대인데, 이슬람 혁명 부대가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도 따르게 되고, 왜 그러냐면 이제 군비 물자가 나가게 되면 그 일부를 갖다가 이 혁명 수비대들이 이제 또 이렇게 빼돌리고 하는 이런 부정부패도 크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국민들은 굶어 죽는데 다른 국가를 도와준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정권 내에서 또 부정부패가 또 확산되는 요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큰 반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실 그 지원해주는 곳들이 다 국제적으로 이 테러 단체로 좀 지칭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명분도 좀 없긴 없을 것 같아요. 자부심 같은 것도. 그렇죠. 주로 이제 이란이 그 지원해서 주로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뭐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
이런 이제 단체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예멘에서는 반군 후티 같은 이런 단체들이 다 미국에 의해서 사실 이제 테러 단체로 다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국민들도 처음에는 뭐 이스라엘 혁명, 그 혁명 사상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동감을 하지만은 결국 이들이 그 성공 자체도 뭐 불명확하지만은 또 이 국제 지역 단체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테러 단체로 이제 이렇게 지정되다 보니까 사실 그에 대한 동감도 얻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 테러 단체 지원을 해준다. 또 낙인이 찍혀서 또 제재만 더 압박을 받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 이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불만을 터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근데 아까 이 혁명 수비대, 네네. 이건 이제 정부군이 아니잖아요. 네네. 정규군이 아니죠. 정규군이 아니죠. 네네. 어떻습니까? 이 진짜 정부군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뭔가 불만을 갖고 이 군사적 어떤 쿠데타 같은 네. 그 하메이네에 대해서 네네네.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걸 이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규군보다 혁명 수비대들이 훨씬 더 권한도 크고 그다음에 무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전투 체제도 잘 갖춰져 있어서 사실 정규군이 이렇게 이탈해서 뭐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를 하고 싸운다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없고, 물론 이제 정규군에도 이제 충성스러운 또 이제 이 지금 현 정권의 실세들이 또 이제 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정부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하고 싸운다는 건 이제 이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란에도 사실은 이제 종족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 쿠르드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부 쪽에는 아제르바이잔 족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군대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차하면 이제 조그마한 이제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이슬람 그 정권에서, 이란 이슬람 정권에서 약간 틈을 보이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이탈해서 시위대하고 합류해서 싸울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내전으로 확전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결정은 아무래도 미국이 공격을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행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기네들 힘 가지고는 뭐 이건 그렇죠. 바위에 계란 던지기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현재 동중국해에서 이제 중동 쪽으로 이제 미군 항모가 지금 이동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 나오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제 와서 이란의 아픈 곳을 뭐 트럼프가 이야기했듯이 뭐 주요 인사들을 갖다가 요격해서 또 이들 이제 핵심 인사들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핵심 부대들에 대한 타격을 통해서 무력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다른 종족들이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어떻게 내전 형태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그 혁명 수비대 자체가 어쨌건 뭐 신정 조직, 하메네이를 위한 조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좀 그 시민 시위대 여기에 합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거의 가능성 아주 낮은 걸로 보이는데, 시위대에 합류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들이 하메네이가 사라지면은 미국의 압박으로부터도 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내부에서 아마 이제 궁중 쿠데타식으로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자기네들 중심으로 다시 이제 권력을 새롭게 짜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이 미국하고는 핵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협상을 통해서 좀 정권을 좀 보장받는다든지 이런 행태로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자체가 일단 종교 지도자하고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메네이 며칠 전만 해도 뭐 어디 뭐 러시아로 망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저런 설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갑자기 강경으로 확 돌아서면서 이 시위대 뭐 2만 명까지 뭐 사망설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 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뭐 러시아로 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하메네이가 한국 나이로 치면 한 88세 정도 될 정도 고령에다가 그 고령에 사실은 어디 다른데 망명하는 것 자체도 좀 힘들 것도 같고, 거기다 믿는 구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하고 또 이 민병대들, 그들이 한 100만 명 이상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압도적인 이런 무장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믿고 좀 이렇게 좀 이제 다시 강경 모드로 나온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즉시
이 자기네들을 타격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 6월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그 이란 주요 시설을 타격한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작전을 마쳤다 해서 지중해하고 그다음에 인도양에 있던 자산들을 다 항공모함 자산들을 다 본국이나 이 아시아 쪽으로 다 옮겨놨거든요. 네. 그걸 한번 이동하려면 또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다가 또 중동 카타르라든지 바레인에 보면 또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네. 이란이 또 그걸 노려서 또 타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미국이 단기간에 자기네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강경하게 나가서 이제 이 좀 무력 시위를 갖다가 이제 무력으로 좀 진압을 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오고 있는 미군 자사들이 모이고 속속 모이고 진짜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제 그때 가면 아마 좀 태도가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분위기 말씀하신 대로 이 동중국해에 있던 이 항모 전단도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정말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마가가 그걸 반대한다. 그 부통령이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뉴스에서. 지난번 그 베네수엘라 공격 시에도 그 마가였던 굉장히 그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마가 입장 자체가 이 미국 우선주의고 다른 국가에 개입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이제 깨뜨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갖고 다시 이란을 들어간다. 그게 됐을 때 마가는 적극적으로 현재 반대하고 있고 또 사실 이란의 그 무장 세력하고 베네수엘라하고는 계획이 완전 다르거든요. 일단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인구만 해도 8천만 명이 넘고 거기다 무기 체계도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을 정도로 지난해 6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미사일이 파괴되고 많은 군사 기지가 파괴되어도 그래도 아직까지 뭐 수천 개의 그 미사일도 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레인이나 카타르의 미군 군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미국이 공격하면 그에 대한 또 보복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걸 무릅쓰고 트럼프가 할까? 만약에 또 그게 뭐 공격해도 이란의 그 넓은 영토를 갖다가 전적으로 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하고는 또 완전 또 별개의 다른 전쟁 구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어쨌건 그 이란 관리들과 회담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가 이제 전격 취소하고 군사적 옵션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하나 이제 그 트럼프가 협상력을 그 매번 높이려고 하면 강경적으로 일단 나가거든요. 사실 미국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이란 정권하고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2015년에 오바마하고 이란하고 오바마 정권 때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협상을 통해서 이미 한번 성공한 전례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서 다시 이제 합의를 깨고 다시 이제 이란 압박 정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런 경제난을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시위가 확산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적인 이런 시위를 통해서 정치가 이란 정권이 전복되는 걸 가장 베스트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된다면은 협상을 통해 갖고 지금 멈춰지고 있는 이란 미국 그 핵협상을 통해 갖고 최대한 미국의 이익을 얻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아주 절호의 길이라고 지금 현재 미국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이란에서는 지금 화해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제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외무부 장관 아락치거든요. 네. 이 아락치 장관 같은 경우는 2015년 오바마 그 행정부하고 그 핵협상할 때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락치가 이제 과거에 미국하고 협상한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환경은 좀 조성되어 있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이제 이란은 이미 이제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미국 협상에 대해서도 이제 이 이란 주장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고 미국은 반대로 이제 더 협상이 강화됐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아마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이란 시위자들 우리 미국이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겁니까 질문하니까 당신이 알아봐라 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네. 뭐지 이랬는데
트럼프가 지원해준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거는 사실 이제 직접적인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정보전이겠죠. 뭐 사이버 정보를 통해서 이란 정부를 혼란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공시적으로 하고 있는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이제 인터넷을 제공하는 건데요. 사실 시위대가 지금 현재 좀 동력을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이걸 구심점을 찾기 힘들거든요.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걸 이제 다시 구심점을 찾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란에 이제 다시 시위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걸 이제 도와주는 게 지금 가장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 미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압박을 계속 가하는 게 하나의 또 이제 시위자들에게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뒤에 뒷배가 있다. 미국이란 과거에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정부를 지금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도 필요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미국 이제 시위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위를 확산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큰 또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그리고 이제 정보적으로는 이제 스타링크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을 재개시켜주는 이런 걸 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 해도 이 작전을 하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커서 군부나 뭐 이런 쪽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던데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렇게 딱 체포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그냥 2천조국 이런 표현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능성이 좀 대가가 좀 클 거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이란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국토도 워낙 넓고 그다음에 이제 군 규모라든지 뭐 그다음에 방위 체제 이런 게 베네수엘하고는 이제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워낙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 뭐 최고 지도자를 납치해온다 이거는 사실 이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은 또 이제 시위가 또 확산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큰 소리 쳤는데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항공모함 이동하고 하면 이제 아마 이제 이 내부에 있는 이제 조력자를 통해서 핵심 인사들 위치 파악해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주요 인사들에 대한 쪽집게 타격, 핀셋 제거 이런 식의 요격을 통해서 이제 위협을 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란이 사실 반격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에 있는 미국 자산, 군 자산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고 전 세계 석유 2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글로벌 이제 시장으로 나가는데 이란이 그걸 봉쇄하게 되면 사실 글로벌 경제 자체도 큰 타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군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파급 이런 효과 이런 것 때문이라도 미국이 쉽사리 뭐 확대하지는 못하고 전장을 확대하지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쪽집게식으로 이제 이렇게 일부 요인 뭐 암살이라든지 자산을 갖다 공격하는 그런 행태로만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에 하나 시위대 시민 혁명이 만약에 성공을 해서 이게 하메네이가 도망을 가건 망명을 하건 정권이 붕괴가 되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또 문제일 것 같은데 대체할 만한 정치 세력, 지도자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서방이 가장 우려하는 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서방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근처 인근에 있는 사우디나 카타르, 오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이들 국가들도 미국 보고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 하거든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지금 현재 하메네이 정권이 물러나면은 이란이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보듯 뻔한 게 이제 지금 만약에 하메네이 정권이 이제 물러나선다면은 사실 그 큰 땅덩어리 에서 각 전투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란 내부가 그야말로 도처에서 이제 내란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시리아 형태의 내전도 있고 리비아 형태의 이런 내전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으면은 결국 이란이 수십 년간 또 이제 국내 자체가 불안정화되면은 그 여파가 결국은 이제 사우디나 뭐 이라크라든지 UAE 같은 이런 국가들로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변 국가들도 말리고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그나마 좀 이제 독재 정권이지만은 하메네이 정권 같은 이런 정권들이 그나마 이란을 통치하면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좀 안정화되어 가는데 만약에 이 정권이 붕괴된다 그러면 단기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혼란스럽게 되면 이제
감당하지 못할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하나의 이제 미국이 공격을 좀 이렇게 군사적인 선택을 좀 주저하는 하나의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뭐 그 정권이 바뀌었는데 더 나쁜 정권이 또 정치 세력이 들어오면 또 그것도 또 문제죠. 네네. 더 감당이 안 되고 국민들 입장,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도 더 괴로운 거고. 자, 근데 이 이란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아까 핀셋 어떤 그 파괴 뭐 이런 것들이 혹시나 그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그러면서 이게 중동 전쟁으로 또 이렇게 확장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란이 사실은 이제 그런 능력은 사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무장 뭐 규모도 크고 했지만,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 그다음에 예멘 후티 같은 이런 이제 세력들이 좀 규모가 좀 있을 때는 만약에 미국 공격하면은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갖다가 공격하고, 그다음에 하마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는 식으로 이제 분산해서 이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주변에 있는 이제 자기네들의 그 대리 세력, 저항의 축세력이 다 거의 괴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란이 만약에 그 미국하고 전쟁한다면 이들이 도와줄 세력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혼자 이제 싸워야 된다면은 과연 이제 미국하고 과연 싸울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핀셋 공격 미국이 한다 그러면 그냥 지난해 6월에도 그랬지만은 그냥 미군 기지에다가 그냥 미사일 한 방 쏘는, 몇 발 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복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행태로 끝나지, 핀셋 공격에서 누가 이렇게 제거됐다 해서 이란이 전면적으로 뭐 중동 다른 국가에 대한 전쟁이라든지 미군에 대한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렇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란 국민들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좀 너무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자국 국민들을 향해서. 네네네. 네, 아무리 종교적인 게 좀 끼었다 하더라도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말 아주 끔찍하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란 상황 오늘 한번 말씀을 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이것이 또 많은 분들은 뭔가 하여튼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확산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봤을 때도 한 1, 2주가 가장 좀 이렇게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란 정권에 대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서상현 연구위원님 함께 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